현금 흐름표 1번은 간접법, 물음이는 직접법입니다. 자, 간접법, 직접법 모두 다 요구사항 계산할 때 T계정 접근하면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먼저 1번 간접법에서 이자 수취액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이 쭉 보면은 이자 수익 있죠? 3,000원 이외에 뭐 더 없습니다. 이 추가 자료에도 언급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은 이자 수익 뿐입니다. 이자 수익 관련 계정, 이자 수익 외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은 이자 수익 이외에도 미수이자라든지 선수이자 이런 계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수이자, 선수이자, 이 숫자 들어가는 거 전부 이자 수익 관련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수이자, 선수이자 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자 수익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대차 평균 시키면 현금 유입액 3,000원 알 수 있죠. 이자 수취액 3,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자 지급액 요구했죠. 두 번째가 이자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액, 자, 이자 비용 관련 계정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 자, 미지급 이자 비용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미지급 이자가 35,000원, 기초금액 35,000원이죠. 그래서 기말금액 34,000원, 1,000원 감소했죠. 그래서 1,000원 감소, 그래서 괄호 안에 표시했습니다.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했으니까 괄호 안에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료를 쭉 보면은, 자, 두 번째 이자 비용 있죠? 이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5,000원이죠. 그래서 5,000원. 자, 그리고 자료를 또 쭉 보면은 추가 자료 3회 보면 4만원 사채가 액면금액 4만원 사채가 할증 발행됐는데 단기 상각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차금이 1,000원 상각됐다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시산표 자료를 보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기초에는 없었는데 기말에 4,000원 생겼죠. 자, 그런데 이 4,000원이 1,000원이 상각된 후 금액이죠. 그래서 단기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원래 5,000원 발생해서 그 중에 1,000원이 상각돼서 4,000원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이것도 이자 비용 관련 계정이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 모두 다 이자 비용 관련 계정입니다. 자,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 되고, 할증 발행 차금은 반대로 대변에 기록해야겠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기록하되, 자, 대변에 기록하되 모든 금액을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상각액만 이자 비용 관련된 계정입니다. 그래서 1,000원 상각됐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 1,000원을 기입합니다. 자, 할증 발행 차금이 발생하면은 증가되는데 상각되면 감소하죠.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 1,000 이렇게 기록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이제 대차 평균 시키면은 현금 지출액 나오죠. 이자 비용 지출액. 그래서 이자 지급액 7,000원 유출입니다. 이 외에도 또 이자 비용 관련 계정은 아까 마찬가지로 성급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자 수익 관련 계정은 선수이자, 미수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자 비용 관련 계정은 성급이자, 미지급이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다 모두 다 이자 비용 관련 계정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구한 게 법인세 납부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인세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면 법인세 관련 계정 쭉 보면은 첫 번째로 미지급 법인세 부채죠. 그래서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미지급 법인세가 기초에 3만원, 기말에 34,500원, 4,500원 증가했죠.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4,50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이연법인세 부채 또 나와 있죠. 이것도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8,000원에서 11,000원으로 3,000원 증가했죠. 그래서 3,000원 증가. 그 다음 또 쭉 보면은 법인세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자, 그래서 62,500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 추가 자료에 법인세 관련된 내용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대차 일치시키면은 법인세 지출액, 납부액 나오죠. 55,000원.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구한 게 투자활동 관련해서 토지 처분, 건물 취득, 건물 처분, 투자활동 관련된 항목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관련 계정을 보면 첫 번째로 토지 있죠, 토지. 자, 30만원에서 23만 8천원으로 6만 2천원 감소했죠.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6만 2천원 감소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 6만 2천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도 마찬가지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에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 54만원에서 43만원으로 11만원 감소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 11만원 기록하시면 되겠고, 자, 감가상각 누계액. 당연히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 계정입니다. 자, 건물의 차관 계정이니까 대변에 기록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22만원에서 10만원으로 12만원 감소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 12만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 뭐 있습니까? 쭉 보면은 유형자산 처분 이익 있죠? 그래서 이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해야죠. 수익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33,000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감가상각비 빼먹었죠? 감가상각비 여기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57,000원.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죠. 57,000원.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여기 보면 추가 자료에 언급이 있죠. 추가 자료에 언급이 있는데 지금 이 토지 건물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유형자산 처분이 이외에 또 추가적인 어떤 계정이 여기 읽어보면은 뭐 토지 건물 특별한 추가적인 계정은 없어요. 이거 위에. 그래서 이제 요것 가지고 유형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차변 대변 일치시키면은 요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해서 현금이 28,000원 유입입니다. 28,000원 유입. 자, 근데 28,000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으로 28,000원이 유입되는지를 이제 또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요건 당연히 이제 이 시산표 자료로는 알 수가 없고 추가 자료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해 가지고 28,000원 현금이 증가했는데, 자, 구체적인 내용 봅시다. 자, 장부금액 62,000원인 토지를 주 대안이 가지고 있었죠. 지금 주 대안에 현금 흐름표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 대안이 62,000원 장부금액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국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하고 교환했어요. 자, 그리고 추가로 현금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자, 토지를 주고 건물을 받았죠. 그래서 건물을 받으면서 현금 8,000원을 지급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8,000원은 건물 취득과 관련된 현금 유출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8,000원은 건물 취득과 관련된 현금 유출로 봐야 됩니다. 유출이니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토지에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가 82,000원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장부금액 62,000원 토지를 82,000원 공정가치에 처분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2만원만큼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교환거래로 인해서. 자, 이거 외에 추가적인 토지 관련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토지 관련 거래는 이거 65,000원 토지 갖고 있던 토지를 건물하고 교환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 8,000원은 전부 지금 건물 받으면서 건물 취득하면서 현금이 유출됐다고 봐야겠죠.
토지를 만약에 처분해 가지고 현금이 발생했다면 현금 유입이 발생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건물 현금 유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했기 때문에 건물 취득과 관련된 유출로 봐야 됩니다. 자, 결국 토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거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여기 없는 모르는 부분, 이 부분은 뭐예요? 건물 관련된 처분 관련된 현금 유입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28,000원에서 8,000원 뺀 나머지 금액 요거 역산하면 36,000원만큼 건물 처분으로 인한 현금 유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5번하고 6번 항목에 5번, 6번 항목에 건물 취득 처분 항목 요거 가지고 각각 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처분 관련해서는 현금이 제로입니다. 아까 여기 8,000원은 토지를 처분해 가지고 발생했다면 현금이 유입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유출됐기 때문에 건물 취득과 관련된 현금 유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유동성 장기 차입금이 기초에 6만원 있다가 기말에 2만원으로 줄었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어떤 추가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 특별한 이 차입금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는 기초에 있던 유동성 장기 차입금은 단기에 다 상환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6만원만큼 단기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고 2만원만큼은 새로 장기 차입금에서 대체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초 장기 차입금이 14만원인데 기말에 12만원으로 2만원 감소했죠. 그게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됐다고 이제 보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동성 장기 차입금의 상환이 요게 기초금액 6만원 유출이죠. 그래서 유출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장기 차입금 관련 계정을 다 놓고 보면 유동성 장기 차입금 6만원에서 2만원으로 4만원 감소했죠. 그래서 4만원 감소, 부채니까 대변에 이렇게 했습니다. 장기 차입금 14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 감소했죠. 마찬가지 부채, 부채니까 대변 기록해야죠. 2만원 감소.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금액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장기 차입금이 증가가 했다면은 이제 이 금액 자체가 달라지겠지만 이 금액은 그러면은 이제 장기 차입금의 차입으로 인한 현금 유입과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으로 인한 현금 유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계산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걸로 전부죠. 장기 차입금의 어떤 추가적인 차입이 없는 경우니까. 자, 그다음 사채 발행 8번째죠. 그래서 사채 액면금액 4만원 사채를 할증 발행했는데 아까 살펴봤듯이 사채 할증 발행차금 상가액이 1,000원만큼 있었으므로 결국 단기 사채 할증 발행을 5,000원만큼 할증 발행했다는 얘기죠. 1,000원 상가액에서 4,000원 남았으니까 결국 사채 액면금액 4만원과 사채 할증 발행차금 5,000원 해가지고 45,000원에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할증차금 5,000원 중에서 아까 이자 비용 계산할 때 여기 관련 계정에서 차금 상가액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채 발행 금액은 45,000원이죠. 자, 이번에는 직접법입니다. 물음 2번에 직접법.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 요거는 매출 관련 계정. 그다음에 공급자, 종업원에 대한 현금 유출, 이거는 매입 관련 계정이나 종업원 관련 계정 살펴보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고객으로부터 현금 유입, 매출 관련 계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채권, 매출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18만 5천원에서 27만 1천원으로 얼마 증가했습니까? 이 증가액이 차익 구하면은 얼마예요? 8만 6천원이죠. 8만 6천원. 그래서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8만 6천원 증가니까 그냥 8만 6천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특별한 말 없이 매출 채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당연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이것도 매출 관련 계정입니다. 자,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해야죠. 자, 대손 충당금이 9,200원에서 15,000원으로 5,800원만큼 증가했죠. 증가액 5,800원을 기록합니다. 자, 주의하실 점이
이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출 관련된 계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고려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매출 관련 계정 접근하는 것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 관련된 대손 충당금만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매출 관련 계정 쭉 보면은 뭐 있습니까? 매출액 있죠? 매출액. 그래서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매출액 87만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쭉 보면 대손상각비 마찬가지 있죠? 이것도 매출 관련 계정입니다. 9,800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9,800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관련된 그 대손상각비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대여금 관련된 대손상각비, 요거는 고려하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매출 관련 계정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대차 일치시켜 가지고 현금 금액 구할 수 있죠. 그게 이제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액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공급자 및 종업원 관련된 현금 유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매입 관련 계정, 종업원 관련 계정 따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계산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 당연히 매입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기초 10만원에서 기말 7만원으로 3만원 감소했죠. 자,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3만원 감소했으니까 괄호 안에 3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있죠? 매입 채무. 이것도 매입 관련 계정이죠.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자, 13만원에서 5만 5천원으로 얼마 감소입니까? 7만 5천원 감소죠. 그래서 괄호 안에 7만 5천원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매입 및 종업원 관련 계정.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50만 5천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매출원가. 그래서 50만 5천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매입 및 종업원 관련 계정을 같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급여도 같이 접근해야죠. 급여 2만원. 그래서 2만원.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추가적인 사항 없어요. 그래서 매입 및 종업원 관련 계정 관련된 현금 흐름은 이거 대차 일치시키면 이 금액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7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요구한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전체죠. 그래서 아까 구한 두 금액을 더하면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이 나오고 거기에 이자 수취액, 지급액, 법인세 납부액 고려하면 됩니다. 근데 이자 수취, 지급, 법인세 납부액은 아까 여기 1번에서 구했죠. 이자 수취, 지급, 법인세 납부액. 그래서 그거 고려해가지고 다 더하면은 여기서 계산한 거 요거 그대로 다 쓰고 요 세 가지는 앞에서 1번 항목에서 계산한 거 그대로 쓰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에 유형자산 관련 회계 처리를 한번 이렇게 표시해 봤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